마음을 열면 세상은 온통 스승의 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망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그와 같지 않은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공자가 학문을 시작할 때는 공자학당과 같은 학교가 없어 직접 주변에서 스승을 찾거나 독학을 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다양한 스승을 찾아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차 똥과 된장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된장을 만나면 그를 본받으면 되고 똥을 만나면 피하면 된다는 진리도 터득했다. 하지만 공자는 단지 피하기만 하지 않았다. 똥을 만나면 그를 거울로 삼아 본인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 돌아보고 성찰했다. 인간관계에 오는 내가 만든다. 우리가 살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많이 만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다. 특히 어린 시절 우리의 인간관계는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편이다. 집과 학교, 학원 등 한정된 곳을 쳇바퀴 돌듯이 오가며 주어진 인간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지는 관계이고 학교나 학원에서 맺는 관계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 지식 외에 삶의 여러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는 학교 선생님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고 반대의 사람들도 있다. 특히 예전에는 억압적인 교육 방식 때문에 권위주의를 앞세우는 선생님들이 많았다.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등 대우하거나 작은 실수도 무조건 체벌로 해결하는 등 그런 선생님에게서 진리를 배우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성을 존중하며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왔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보조를 맞추며 걸어나가고자 했다. 만약 실제 삶에서 키팅 선생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야말로 복받은 인생일 것이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 재주가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해도 2대 70%는 운이 좌우한다는 의미다. 회사에서 업무 성과를 내거나 승진하는 일에 있어서도 업무 역량이나 성실성 외에 운이 70%는 작용한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운이 작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운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70%의 운이 주어져도 30%의 노력이 없다면 그 운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업무를 게을리했거나 주변 평판이 좋지 않으면 운 좋게 찾아온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 뜬금없이 운칠기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 시절에는 제한적인 틀 안에서 인간관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좋은 선생님이나 학우를 만나면 운이 좋은 것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 또한 나의 운명인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물론 주어진 관계 안에서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이 시작되면 달라진다. 직업이나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결정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내가 결정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도 순전히 나의 안목에 따른 선택으로 결정된다.
내가 주도적으로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잘 선별해서 만나는 것도 어찌 보면 능력이다. 나쁜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탁월한 안목으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기에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다고 손꼽히는 사람들조차 알고 보면 결점투성이다. 워커홀릭인 애플의 CEO 팀 쿡은 회의 때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깐깐한 사람이다. 엑셀 파일을 화면에 띄워놓고 잘못된 숫자가 있는지 따져가며 회의를 할 정도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언급했다가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결국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소송을 걸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했다. 그는 지금도 트위터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올려 구설수에 자주 오른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경쟁사들을 잔인할 정도로 짓밟으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등 유명세와 악명을 동시에 떨친다. 이들에게는 문제점이나 단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배울 점도 많다. 팀 쿡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을 신성하게 받드는 경건한 정신을 가르쳤고, 일론 머스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의지와 리더십을 설파했다. 제프 베이조스는 고객 우선의 철학으로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문화를 진일보시켰다. 그들에게서 단점만 볼 수도 있지만 장점을 볼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의 단점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 공자는 주변에서 늘 배울 거리를 찾았다. 나쁜 사람이나 옹졸한 사람을 만나도 그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랬기에 다방면의 재주를 갖고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자공은 위나라 대부 공손주로부터 공자의 학문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오?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 스승께서는 세상 모든 것에서 배우셨으니 어찌 일정하게 정해놓은 스승이 있겠습니까? 공자에게는 모두가 스승이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어린 사람도. 마음을 열고 배울 자세로 덤벼드니 세상 만물이 그에겐 스승이었다.